엉덩이를 뒤로 조금 빼시고 편안하게 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앉습니다. 어깨 힘 빼고요. 가슴은 반듯하게 펴고 턱은 살짝 끌어다닙니다. 눈은 가볍게 감으시고 심호흡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심호흡은 부드럽고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잘 한번 알아차리세요. 신행,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자, 심호흡 들어가 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천천히 들숨 날숨 하시면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게 입가에는 가벼운 미소를 띠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숨이 길 때는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을 때는 짧다고 알아차리고 들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고 날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숨에 가 있을 때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그 생각을 지속하는 지속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호흡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몸의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흔들흔들 하기 시작하고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BT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산하도록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이러한 몸의 느낌들은 5분 내지 15분 정도 지속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선의 BT가 계속 일어나다가 몸의 동작이 멈추고 더욱더 부드러운 BT, 마치 맥동처럼 고무 튜브를 쥐었다 놨다 할 때처럼 부드러운 BT로 바뀌고 이었고 그것도 멈추면서 마치 잔물결이 있는 듯한 나른한 행복감으로 바뀔 때까지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이어지도록 그대로 둡니다. 마음의 중심은 항상 위치는 인중입니다. 인중에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초선을 지나게 되면은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미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인중의 집중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선정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선에 이르러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고도의 집중감과 평온함만이 가득한 사선에 이를 때까지 천천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들이쉬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들숨 들숨 날숨 날숨. 이 세상살이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들숨들숨, 날숨날숨. 네, 천천히 몸을 푸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각자 이제 하시는 분마다 단계가 다르니까 자기 단계에 맞춰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선에 잘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 사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사선에 이르기까지의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초선이 쭉 진행되다가 호흡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몸이 이렇게 착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듯하게 이렇게 살짝 살짝 가라앉는 듯한 느낌. 주목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의 초입이 되면은 몸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어요. 몸이 느껴지지 않는다. 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손도 느껴지지 않고 다리도 느껴지지 않고 몸에 대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식은 명료한데 몸에 대한 느낌이 없다. 호흡은 아직까지 미세하지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선 초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면은 이제 사선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단계. 그렇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선정의 단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삿띠를 하면서 탐진치 동차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 한 열흘간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해서 그래요. 어, 항상 우리 탐진치 동차를 하죠. 그러면 이제 수행 과정에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남을 포착하잖아요. 탐진치가 일어남을 포착한다. 근데 여기는 이미 이제 수다원 수행하고 계신 또 그 이상의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탐진치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두 분 중에 한 분 한번 답해 보세요. 탐진치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태해야 됩니까? 그 화는 거의 안 나고요. 네, 화는 안 나요. 오케이. 그리고, 예.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못마땅하거나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들으면은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네, 그게 마음에 안 남아 있고 오케이. 그냥 흔적이 없어요. 음, 좋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은 우리보다 더 수행 많이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 써놨냐면 탐진치 일어날 때는 탐진치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수행이 된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예, 사띠에서. 그게 또 중요해요. 그 우리가 상황을 보다 보면 탐진치가 옛날에 많이 일어났던 그런 장면들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때에 나한테 지금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그 단계에 있는 수행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경전에 딱 그대로 써놨어요. 탐진치 있음을 알아차린다. 탐진치 없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대념처경에 보면. 그거가 이제 또 수행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났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났겠죠. 만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대가 나한테, 상대가 나한테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화낸 거 아니에요. 내가 화낸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가 나한테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계산을 하면서 세퍼레이트 빌로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이 캐시어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네, 못마땅하게 하듯이 오케이. 그 저 백에다가 막 집어넣더라고요. 네, 막 그럴 수 있지. 집어넣는데 어 그거를 보면서 네, 아 몸이 고달프니까 음,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진술서를 봤어요. 음,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대면은 안 했지만 굉장히 참 며칠이 한번 못 찾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직접 겪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마음 상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올라오는 마음을 이제 보는 것이 공부의 한 파트니까, 그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잘 잘 안 이제, 되지만. 예, 네. 그래도 방향은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네네. 하시면 되고, 어, 저를 보고 지저대면, 그거 지금, 그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잘 안 참아져서 좀 화가 올라오는 걸 많이 느끼고, 그것도 아주 좋은 예죠. 그 강아지가 나한테 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기의 불편함을 나를 대상으로 해서 확 드러낸 거죠. 축생계의 특징이 네,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예, 본능에 충실하죠. 그 욕망에도 충실하고 진심에도 충실하고 전혀 걸림망이 없이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은 그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 그 특징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더 이해의 폭을 이제 넓힐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가니까 호박 큰 게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어, 응. 먼저 딱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유, 이게 누가 이거 업을 지었네. 탐심에, 이걸 이기지 못하고서는 손을 뻗어가지고 이걸 따갔구나. 내가 생각을 한 게, 내가 어차피 이걸 내가 먹겠다. 아무도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키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즐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심은 거고, 어차피 내가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그래, 싸가서 그래, 잘 먹었으면 됐다. 상황은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당한 사람 입장이에요. 내가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열반하셨잖아요.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이려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한 말씀이 뭐냐면 춘다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공양을 한 것이니까 춘다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탁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해코지를 했을 때 그거를 같이 해코지를 하는 맞상대로 보면은 이제 그 사람 나쁘게 만든 거고 그걸 통해서 나를 각성시켜준 사람으로 하면은 경감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수행자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도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잘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뭐 은퇴를 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일이 없는데, 한 30분 간격으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사는 데가 8유닛이 있는 빌라인데, 그 수리를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걸 이렇게 나서서 일을 좀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 외벽을 청소하고 외벽에 방수 코팅을 입히는 작업이니까 사다리 차가 와야 된단 말이죠. 큰 작업이에요. 사다리 차가 와서 5층 높이까지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다리 차가 들어와서 작업하려면은 주차장을 이렇게 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자체 주차장도 있지만 외부인과 같이 쓰는 공용 주차장도 자체 주차장 옆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비워져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날 거기 항상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해놨다고요. 내일 우리 아침에 7시부터 사다리 차가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저녁에 좀 치워주시고 안 되면은 7시 전에는 이걸 꼭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6시 반에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업 차량이라는 거는 7시에 온다고 해도 15분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두드려가지고 크게 두드렸어. 이렇게 노크를 했어. 탕탕탕탕 탕탕탕 이렇게 노크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내려왔는데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야.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눈은 크기가 1.5배 정도 되고 근육은 올라가고 얼굴은 붉어지고 몸은 이렇게 굳은 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첫 마디가 지금이 몇 시인데 사람을 깨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사람을 깨우는 거야.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일단 상황은 뭡니까? 나한테 무섭게 화내는 사람이 나타났어. 나한테 무섭게 화내는 사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응, 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수행자잖아요. 수행자의 첫 번째 반응은 뭘까? 뭡니까? 아, 화 많이 났네. 그죠? 상황이 정확한 기고 관찰이죠. 네. 화 많이 났네. 자, 그까지 이제 첫 번째 반응. 자,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이 두 번째 반응은 제가 수행하던 초기에는 이런 반응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법무사 원효암에 가서 지유스님한테 배웠어. 그 수행자의 두 번째 반응은 뭐겠어요? 첫 번째, 화 많이 났네. 두 번째 반응. 화내시느라고 참 힘들겠다. 음. 화내는 거 가만 보면은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게 화를 낸다고. 목소리도 올라가지, 몸은 부르르 떨리지, 핏대는 올라서 혈압은 이만큼 올랐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지? 이제 상황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죠. 그래서, 아, 제가 어제 저녁에 당신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어제 저녁에 당신이 차를 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게 차가 안 빠지니까 나는 혹시나 해서 조금 빠르지 않은가 생각은 했지만은 이제
두드린 겁니다. 깨웠다면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어젯밤에 빼려고 몇 번을 나왔대. 그런데 빼서 옮길 만한데 다른 차들이 자꾸 돼 있어가지고 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라도 빼줘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는 알람을 다 하고 잤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인 거야. 기울였는데 이제 네. 상대가 너무 일찍 와서 두드려 갖고 자기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거지.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제가 그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못했네요. 이러니까 이 사람 화가 이만큼 났던 게 이만큼으로 급속히 다운됐어. 그래서 아, 오해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대화를 시작하고 30초 만에 화가 이만큼 났던 사람이 쭉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와서 자,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럼 저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상당히 약간 멋쩍어 하시더라고. 자기도 화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근데 역시 이제 우리 사띠 하니까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상대가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계속 보죠. 그래서 아, 좋은 또 이벤트 하나 만들어 주시네. 이렇게 봤고 또 30분 뒤에 이제 드디어 사다리 차가 나타났는데 이 사다리 차가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좋은 위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옆집에 있는 개인 주차장을 약간 밟으면 작업이 편하다는 거야. 근데 그 개인 주차장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잠겨 있지 않고 그냥 살짝 감아만 놓은 거야. 그래, 이렇게 살짝 풀르면 되는 거야. 근데 새벽부터 사람을 깨울 수는 없고 해서 또 앞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우선 좀 땅을 쓸까 싶어서 살살 풀렀어. 풀러가지고 땅바닥에 이 줄을 살짝 내려놓고 그 위에 딱 서 있는데 오른쪽 위에서 아글아글 쓰는 고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너 왜 내 땅에 지금 들어오려고? 그 보통 우리 이웃 간에 뭐 작업하기 위해서 딱 비어 있는 땅인데 잠깐 그 차 대고 뭐 조금 하자 그러면 보통 양해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대단하시대.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당장에 줄 바로 치고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지금 즉시 경찰을 부르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땅을 남이 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쓰면은 당신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지금 청소를 하는데 옆집이 깨끗해지면 선생님 집에도 좋지 않습니까? 옆집이 지저분하게 있는 것보다 옆집이 깨끗해지면 선생님 집에도 좋은 일인데 그런 걸 좀 양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막무가내죠. 그냥 그건 당신 집 깨끗하게 하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좀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당한 거죠. 정면으로 당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청소하는 일이 선생님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놓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상한 논리를 끌어대갖고 이상한 말을 하느냐, 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 거에 손댔다고 화가 크게 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를 뭐 내가 쓰자, 안 된다, 쓰자, 안 된다로 이제 대화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케이,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니까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딱 사라져 버렸잖아.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를 보고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뭐 단체 일 때문에 일을 하나 하다가 아주 짧은 기간에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두 케이스나 그냥 일어나가지고 공부 잘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역시 보니까 화내는 게 참 힘들더만. 그냥 핏대를 올리고 얼굴은 붉어지고 혈압 올라가고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시는데 그 이제 상대가 전혀 화 안 내고 조용하게 얘기하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냥 빨리 끝나거나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딱 걸리면 공부하기 오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딱 투 스텝으로 화 많이 나셨네. 아이고 화내시느라고 참 힘들겠다. 빨리 도와드려야겠다.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재밌어요. 자, 오늘 약속대로 시간을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남은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부페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